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초의 맞춤법 통일안, 1933년에 공포됐었죠. 그 통일안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음의 원리에 따랐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맞춤법 통일안. 자, 쭉 이어서 가볼까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죠. 그 원칙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변칙 활용을 했다. 그래서 기본 원칙에 본음을 중심으로 만든다. 체언과 용언에 본음을 중심으로 만든다 했는데 만들다라는 것이 용언이면서 이게 어간이죠. 예. 근데 여기에다가 면이라는 어미를 붙이는데 이건 일반적인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니를 붙일 때는 만들리라고 하지 않고 만드니, 니이 빠져요. 니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칙도 활용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만들면이라고 쓰고 니를 붙일 때는 만드니라고 쓰고 있는데 이걸 야 내가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만들니라고 써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어가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을 때는 뭔가 발음하기 편하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변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미나 조사에는 이 형태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나무가 똑같은 주격조사인데 사람에는 이가 붙고요. 나무에는 가가 붙습니다. 한글 맨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무 이 이렇게 써요. 나무에도 이를 붙여. 근데 사실 좀 알고 보면은 15세기인가? 15세기 중엽까지는 다 우리말에는 이만 쓰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가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음 다음에는 이, 모음 다음에는 가 이렇지만 어쨌든 두 개의 기능은 똑같죠. 두 개의 기능이 똑같은 얘기는 의미적 기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같은 형태소라는 거예요. 발음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먹, 보, 하여 그럴 때 이게 이제 연결형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성 모음다면은 보처럼 양성 모음다면은 그리고 하다라는 게 이제 불규칙 동사인데 되게 이제 우리말이든 다른 나라 말이든 아주 자주 쓰이는 것이 불규칙형이 되는데 이때는 하어 또 하아라고 하면 안 되죠.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 이렇게 예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독재적인 사람이라면 야 앞으로는 말이야 양성 모음이든 음성 모음이든 무조건 어를 붙여 또는 아를 붙여 그러면 하아라고 하든가 하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대로 이미 예외가 있으면 변칙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형태소와 이 형태소가 뭔지 이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형태소 모핌이라고 하는데 최소 의미 단위를 말해요.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 이제 위에 보면 사람이 할 때 사람이라는 게 하나의 형태소고 이라는 게 하나의 형태소예요. 먹다 그럼 먹이 하나의 형태소고 어가 하나의 형태소인데 이 형태 엘로모프라고 합니다. 엘로모프는 하나만 존재할 수 없죠.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가지 있다는 뜻이니까 보통 그래서 엘로모프스 s가 보통 붙어요. 복수형으로. 같은 형태소이나 문맥에 따라서 그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음가가 바뀌는 걸 말하는데 바로 위에 나온 이걸 말합니다. 사람, 이, 나무, 가 똑같은 이나 가나 주어 기능, 주격 조사 기능을 하는 똑같은 형태소인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이가 쓰이고 어떤 때는 가가 쓰이죠. 여기 하나하나가 이 형태소입니다. 엘로모프예요. 마찬가지로 어하고 아하고 여도 앞에 상황에 따라 바뀌죠. 세 개가 제각각 엘러모프예요. 똑같은 형태죠. 똑같은 모핌이지만 서로 다른 엘러모프스죠. 그래서 이 형태소를 인정했다는 거죠. 또 파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도 인정했다. 그래서 마중간다 할 때 사람을 맞는다라는 거에서 맞닥뜨리는 거 맞다죠. 마중이 나왔고요. 묻다에서 무덤이 나오고 죽다에서 죽음이 나왔는데 이렇게 파생 명사죠. 파생된 명사의 일부도 예외인데 이걸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도 일반 대중들이 이미 쓰고 있는 거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1933년에 맞춤법 통일을 주도를 해가지고 그게 현재 맞춤법의 사실 거의 근간이 됐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죠. 선생님의 공문 강의, 이제 대한국어문법, 한국어문법 중에서 굉장히 대단하다, 집대성된 거다. 그래서 대한국어문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본음의 원리에 철저히 입각해가지고 한글을 표기하는 이런 내용의 들어있는 책이고요. 국어문법, 예, 맞춤법 통일안의 근간이 된 책이다. 그러니까 1933년에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왔는데, 요 주시경 선생님이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한 거죠. 1914년에는 말의 소리, 언어 연구에 정말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학자입니다. 예.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참고로 해야 될 게, 조선어학연구회, 박승빈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연구회와 조선어학회, 예, 앞에서 봤죠?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이 두 학회 공개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동아일보가 주최해서 1932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맞춤법 통일안은 그 다음에 나왔고, 어떤 데 보면은 11월 7일부터 7일까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밤을 새 정도로 꼬박 마라톤 회의가, 토론회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가 어떻게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겠냐, 이렇게 아주 열렬한 열띤 토의가 있었는가. 주시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회에서는 형태주의 철자법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거죠. 형태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서 음소주의 철자법의 비과학성을 되찾았다. 음소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태로 입각한 게 아니라 발음에만 입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음이 좀 깨지더라도 그냥 발음대로 쓴다. 발음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립문 그러면 독립문 이렇게 이응 받침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주시경 선생님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조선학연구에는 뭐라고 했냐면, 소리 나는 대로 썼던 훈민정음을 근거로 형태주의 철자법의 반역사성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훈민정음 첫 하면서 봤지만 거의 발음 그대로를 썼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에 창제할 때는 형태소를 중심으로 한 어간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발음을 그대로 썼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는 발음대로 써서 좀 쉽게 익히도록 할 것인데, 형태 중심으로 하면 뭐가 어간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분석력이 부족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거를 찾아서 쓸 거냐. 결국은 글자를 쓰고 잘 쓰고 못 쓰고가 결국은 교육을 잘 받고 못하고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주의 철자법의 반역사성, 세종대왕이 하신 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주요 논쟁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형태주의 철자법. 그러니까 원래 형태소를 살리려면 일찍이 부사잖아요. 그러면 일찍에다가 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형태소에 일찍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를 붙이면 이게 일찍에다가 이가 붙었구나,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찍이 이렇게 쓰자는 것은 발음 나는 대로 쓰자는 거죠. 기억을 뒤로 연음시켜 가지고. 그러면 일지라고 하는 형태소가 깨져버려서 나타나지 않죠. 대신 쓰기는 쉬워요.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노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70, 80 되셔서 한글 이제 지금에서야 배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일찍이를 쓰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가운데처럼 써놓죠. 그러니까 훈민정을 만들 때 세종대왕은 그냥 쉽게 쓰길, 그런 처음 한글을 쓰는 사람들도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 그냥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논쟁은 요 당시 1932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 논쟁이 있어서요. 내가 기억하기에 내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중학교 시절인가요? 처음에는 맨 첫 번째처럼 일찍이 이렇게 원래 형태소를 드러내도록 쓰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가 맞춤법동이라니, 우리말의 맞춤법동이라니 조금씩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일찍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맞다라고 바뀌었어요. 이런 부사어들은 소리 나는 대로 그 원음이 본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자, 이게 바뀌었어요. 아마 이게 고등학교 때쯤일 겁니다. 내가 당시 요즘 수능에 해당되는 예비고사라는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하도록 국어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거에 관심을 쓰지 않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일찍에다 이를 붙이는 것이 표준 맞춤법에 맞다. 최근에 와서도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주시경 선생님의 조선어학회와 이 조선어학연구회 이 두 학파의 토론이 얼마나 열띠고 그게 지금까지는 또 이 논쟁이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명이라는 분이 또 한국어에 대한 철자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어에 대한 그 사회학적인 문제 이런 거에 연구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홍명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홍명이 아세요? 임꺽정. 홍길동, 홍명이, 홍김은 되게 좀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홍기문 선생님은 철자법이 사회 구성원들이 정한 약속이라면 철자법과 관련한 학술적 논쟁은 최소해야 된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오래 써온 철자법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언어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사실상 나중에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많이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학회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하기 힘들었던 아주 광범위하고 철저한 어휘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조선어 사전에 반영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어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선생님이 하시기를 조선어학회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써야 할 조선어와 쓰지 말아야 할 조선어를 선별하고 가공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언어가 주로 표준화돼서 중산층이 사용하는 어휘들이 주로 표준화가 되고 노동계층의 언어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거죠. 이 아래 보면 여러분도 신문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국립국어원에서 발표를 가끔 합니다. 딱 정확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불규칙하게 어느 몇 년이 지나서 이런 단어는 이제부터는 표준어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표준어로 치지 않았던 것을 결국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는 건데, 여기 나온 단어들 보시고요. 객이다, 딴지를 건다 할 때 딴지, 삐지다, 원래는 삐치다가 표준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삐쳤어, 그는 삐쳤어 하지 않고 삐졌어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사그라들다, 허접하다, 이런 표현들은 미안합니다. 예, 이런 표현들은 사실 내가 고등학교를 다닌 시절, 그게 언제입니까?
80년 전인데요. 이때도 이미 우리 친구들끼리 많이 썼던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썼던 건데 이거는 속어라고 취급을 받고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표준어를 써라. 이랬었는데 결국은 새로운 표준어로 2014년에 들어서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중산층에서, 소위 중산층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으니까 이런 말은 표준어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일반 언어 대중들이 많이 쓰니까 결국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언어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 당시에 토론을 할 때 벌써 누군가는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요즘 한글 맞춤법의 근간이 되는 게 물론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조금씩 개정이 됐습니다만 1988년 1월 9일에 공표가 돼서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경 선생님 학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이제 총론이 있고요. 강론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었죠. 통일안에서는 현행 맞춤법은 그냥 1장, 2장, 3장, 4장, 총칙, 자모, 성음에 관한 것 대신에 소리에 관한 것, 문법에 관한 것 대신에 형태에 관한 것. 사실 우리말은 영어의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거, 문장의 구조에 대한 것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형태론 속에 한국어 문법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형태에 관한 거, 그다음에 한자, 준말, 외래어, 표기 이런 것들이 이쪽 좌측에 있고 오른쪽에 띄어쓰기, 그 밖의 것 이렇게 해서 또 표준말, 문장부, 문장부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 총칙을 서로 비교하면 아주 비슷합니다. 1번을 보면 한글 맞춤법,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 거의 똑같죠. 네, 근데 이제 2번 나중에 또 얘기했습니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표준말 규정이 어떻게 언제 바뀌었는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다음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으되 토는 윗말에 붙여 쓴다. 토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사를 말합니다. 외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이제 자모 또 성음 소리 현상, 음운 현상에 대한 게 쭉 있죠. 된소리, 설치금, 구개음화, 디귿 받침소리, 오른쪽에 된소리, 구개음화. 우리말의 국어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디귿 소리, 받침, 모음, 두음 법칙, 겹쳐난 소리 이런 거 비교가 되는 부분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와 이런 건 일부러 빼고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법에 관한 거와 형태에 관한 거, 체언과 토, 체언과 조사. 좀 명칭이 좀 달랐죠. 어간과 어미 같고요. 동사의 비동형과 사역형을 굳이 여기 넣는데 오른쪽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변칙용언, 받침, 어원 표시, 품사, 합성, 원사란 말 썼네요. 어간을 원사와 접두사. 여기 이제 어간과 및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준말 이런 게 있고요. 띄어쓰기에 대한 게 또 있는데 이제 88년 버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1절 조사, 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보조용언,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그 밖의 것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공통성이 굉장히 많죠. 1933년, 1988년 무려 그동안에 53년 그렇죠? 5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주수경 선생님의 조선어학과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당시에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행 어문 규정을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1988년에 최초 번이 생겨서
2020년에 14년에 개정이 되고 또 2017년에 개정이 되고 약간씩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서 2017년까지의 표준어 규정을 보면 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1988년 1월 9일에 뭐라고 했냐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는 보면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33년 버전의 표준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뭐가 다르죠? 지역으로는 서울 지역에서 쓰는 그런 말로 한다는 건 똑같은데 그 앞에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서의 표준어 규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서 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지역적으로는 서울말, 중부지역의 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고요.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중류사회라고 했어요. 그 사회 계층을 딱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에서 한국 맞춤법 통일한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토론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됐었잖아요. 국어어학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표준을 정하려고 한다. 국어어학회 그 학자들 정도는 상당히 중류 사회 이상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하려고 한다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 중류 사회에 쓰는 말 서울말 한다는 것이 맞춤법 통일안에 1933년에 맞춤법 통일안에 반영이 됐지만 이게 이제 현대로 와서 1988년에는 이제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비판의 말로 제기됐던 것이 35년 후에 채택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어에 대한 규정 이게 사회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 현대 어문 규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 또 우리 한글을 표기할 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자 표기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할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